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408번 16살의 나이에 프로게이머가 되어 4연속 세계 챔피언이라는 설정을 통해 국내 게임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 오버워치 속 플레이어블 캐릭터 디바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국내 한정 민속놀이로 알려져 있는 스타크래프트 미니게임은 물론 게이머라면 곁에 두어야 하는 마운틴듀와 도리토스를 좋아하는 19살 전 프로게이머이자 현 메카 조종사, 군인, 배우를 겸하고 있는 디바 송하나는 다른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에 비해 젊기 때문에 장난기가 많고 야무진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게임 내에서도 다른 캐릭터들의 대사는 사뭇 진지한 반면 디바의 경우엔 활발함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오버워치를 즐겼던 대다수의 게이머들이 송하나라는 캐릭터에게 큰 호감을 지니게 되었고 현재에 와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보기 앞서 옵션 파츠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메카가 없는 송하나의 경우에는 이 무장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광선총입니다. 광선총을 보게 되면 가장 하단부에 일단 액세서리가 가장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핑크색 덮개를 쓰고 있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귀로 디바라고 적혀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즈만 본다면은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도색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챙겨줬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바의 하이라이트 컷에는 항상 이렇게 핸드폰과 V자 눈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고생은 아니지만 만으로는 19살이지만 그래도 20살이 넘은 디바에게 있어서는 이 핸드폰과 이런 셀카 모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될 이 하트를 만들 수 있는 손 파츠도 한 세트가 부속이 됩니다. 여기 이 손 파츠가 있어야지 진짜 디바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렇게 하트 모양 딱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팍 하고 부수면서 하는 그런 표정이 있거든요. 야, 그거 생각하니까 또 오버워치가 땡기는군요. 자, 그리고 나노콜라를 지을 수 있는 손 파츠와 나노콜라 캔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나노콜라라고 적혀있는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재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좋은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던 손 파츠들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가장 위에 있는 이 주먹손이 한 세트씩 부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광선총을 쥐을 수 있는 손 파츠가 한 세트씩 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광선총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아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쥬손이 한 세트 부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콜라를 지을 수 있는 손 파츠 하나와 그리고 이제 V자를 하고 있는 손 파츠가 하나 부속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표정 파츠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이 표정 파츠 1번이고요. 2번으로 갈아 끼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번으로 갈아 끼우니까 훨씬 더 상큼한 표정의 송하나가 완성이 되었죠. 뭔가 애교를 부린다거나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때 이런 표정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표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정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풍선껌을 불고 있는 표정 파츠로 변경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변경을 시켜줄 수 있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일반적인 디바의 얼굴 파츠 말고도 이렇게 모자를 써서 정비하고 있는 송하나의 얼굴 파츠로도 변경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같은 경우에도 목에다가 걸쳐줄 수 있게끔 파츠가 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출해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죠? 자, 그리고 언제나 이 피그마와 함께하고 있는 파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베이스 파츠라고 볼 수 있겠죠? 베이스 파츠 같은 경우는 송하나의 뒤쪽에다가 끼워주신 다음에 그냥 걸쳐만 주시면은 쉽게 이런 식으로 연출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츠 분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지퍼백도 하나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엔 디바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먼저 디바의 얼굴입니다. 디바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약간 실사화가 많이 됐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꽤 봐줄 법한 얼굴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상에서도 입술 자체가 약간 두꺼웠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도 브라운 컬러 그리고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헤드셋에 살짝 눌려있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점 자체가 약간 맹하다라는 점만 조금 아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장난기 넘치는 그런 표정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리고 헤드셋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디바의 느낌에 맞게 핑크색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위쪽을 보더라도 핑크색 라인이 도색이 되어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를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풍성해 보이는 느낌을 충분히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디슈트로 넘어가야겠죠. 바디슈트 중앙부에는 역시 토끼라고 볼 수 있는 디바의 로고가 박혀있는 것이 아주 귀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전신으로 해서 좀 타이즈와 같은 느낌으로 받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려서 좌측 허벅지를 봤을 때 핑크색 라인과 함께 흰색으로 딱 하고 떨어지는 이 라인 굉장히 예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안쪽에서 보게 되면은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하여금 약간 뭔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바깥쪽 봤을 때 이렇게 와, 이거는 진짜 색배합이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메카라는 이런 로고라던가 반대편에도 쫙 하고 나열되어 있는 스폰서들의 로고까지도 전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갓게임즈라고 이렇게 또 한글로 적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친숙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팔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심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플러그인 슈트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이 초록색 구멍, 이런 부분도 내부에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아주 보기 좋았고요. 디바의 뒤쪽 라인도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검은색으로 하여금 약간 포인트 주고 있다는 느낌, 이런 부분도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뒷부분을 보더라도 일단 허벅지 라인과 함께하는 골반 라인이 꽤 깔끔하게 잡혀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느낌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외형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외형을 보는 와중에 뒤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허벅지 바깥쪽 라인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힙업된 엉덩이까지 보고 있다 보니까 야, 진짜 이게 슈트가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자, 바로 이어서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조금 뭐랄까 약간 뭐랄까 모자라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위쪽으로의 가동 자체가 거의 없고요, 아래쪽으로는 가동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머리카락 자체가 아래쪽으로 가동했을 때 이렇게 좀 많이 퍼져 보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내부에 볼관절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쭉 하고 뻗어냈고, 그리고 이제 돌려서 반대편 가슴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닿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팔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가동 같은 경우는 약 90도 정도가 한계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두 관절 자체가 움직이진 않지만 이쪽 팔꿈치 관절 자체가 회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쭉 하고 넘겨줄 수 있는 가동 포인트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축관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 가동도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하 가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유용하게 쓰시길 바래요. 자, 이어서 상체 가동과 허리 가동인데 일단 허리 가동 자체는 없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상체만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쭉쭉 움직이긴 합니다. 앞뒤로도 가동을 합니다.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시 크게 가동하게 되면은 내부가 살짝 보인다라는 느낌,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쭉 하고 수그리게 되면은 내부에 이렇게 볼관절이 드러난다는 부분도 약간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고관절도 살펴봐야겠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쭉 하고 내려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도 크게 움직이고요, 앞쪽으로도 엄청나게 가동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고관절과 다리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리를 꼬는 이런 액션 포즈 정말 괜찮더라고요.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쪽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예쁘게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는 액션 포징들 자주 잡아주시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절이 최대한 움직이는 대로까지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발목 살펴볼까 합니다. 발목 같은 경우는 위쪽 그리고 뒤쪽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앞꿈치 가동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그리고 안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접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소체 자체의 무게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두 다리로 충분히 접지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408번, 메카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파일럿 송하나는 괜찮게 나온 제품, 게임 오버워치 속 플레이어블 캐릭터 디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